데미안의 모습을 생각해내 볼까? 이제 다시 데미안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잊은 듯 했지만 데미안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내 눈에 자주 띄었다는 걸 알았다. 데미안이 학교에 가는 모습, 혼자 있거나 다른 키 큰 아이들 틈에 끼어있는 모습, 자신만의 특별한 분위기에 감싸인 채로 자신만의 법칙 아래 살면서 진귀하고 고독하고 조용하게 아이들 사이에서 마치 그렇게 별처럼 걷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누구도 데미안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데미안과 친하지도 않았다. 오직 데미안의 어머니만이 예외였다. 하지만 데미안을 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성숙한 어른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되도록 데미안을 내버려 두었다. 데미안은 좋은 학생이었지만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았다. 우리는 가끔 선생님이 심한 도전이나 비아냥거림으로 여길 만한 어떤 말이나 비평이나 항의를 데미안이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면 데미안의 모습이 선하다. 그곳은 어디였을까? 이젠 머릿속에 그곳이 떠오른다. 우리 집 앞 골목이었다. 하루는 그곳에서 노트를 들고 서 있는 데미안을 보았다. 그는 우리 집 현관문 위에 있는 낡은 새 모양의 문장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창가의 커튼 뒤에 숨어 데미안을 바라보았는데 문장을 꿰뚫어 보듯이 응시하는 예리하고도 차갑고 환한 그의 얼굴이 놀라웠다. 그건 어른의 얼굴이었고 연구가나 예술가의 얼굴처럼 보였으며 탁월하고 의지로 가득 찬 얼굴이었고 이상하리만큼 환하고 차갑고 총명한 두 눈을 가진 얼굴이었다. 또다시 데미안의 모습이 보인다. 며칠 후 거리에서였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들은 모두 쓰러진 말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말은 아직도 끌채에 묶인 채로 농가용 마차 앞에 쓰러져 있었다. 말은 무언가를 애원하듯이 간신히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숨을 헐떡거렸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말 옆구리와 거리의 하얀 먼지를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메스꺼움의 그 광경에서 몸을 돌렸을 때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앞으로 비집고 나오려 하지 않고 그와 어울리게 맨 뒤쪽에서 편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데미안의 시선은 말의 머리에 고정된 것 같았다. 여전히 깊고 고요하고 열광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놀랄 만큼 냉정하게 느껴지는 집중력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데미안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분명하게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때 매우 독특한 것을 느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에 소년의 얼굴이나 어른의 얼굴 말고도 더 많은 다른 것이 담겨 있다는 걸 발견했다. 데미안의 얼굴은 소년의 얼굴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이었다. 여자 얼굴도 조금은 담긴 것 같았다. 데미안의 얼굴은 어른이나 아이, 나이 들었거나 어리거나를 넘어서서 왠지 수천 살쯤 되거나 시간을 초월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고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시간대의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짐승이나 나무나 별이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어른이 돼서 지금에야 말하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고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다. 단지 무언가 비슷한 것을 느꼈다. 아마도 데미안은 미남이었던 것 같고 그런 그가 어쩌면 내 마음에 들었던 것일 수도 있고 내 눈에 거슬렸을 수도 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나는 데미안이 우리들과는 다른 한 마리 짐승처럼 혹은 영혼이나 환상과도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때 데미안이 진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닿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는다. 이것마저도 일부분은 그 후의 인상들에서 재구성해낸 건지도 모른다.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나는 데미안과 다시 가까워졌다. 데미안은 동급생과 같은 시기에 교회의 견진성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은 당시 관습에는 어긋나는 것이라 금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학교에서는 그가 원래 유대인이다, 이교도다 하는 소문들이 파다했다. 어떤 아이들은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는 무신론자라고도 했고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다고도 했다. 소문은 과장돼 데미안이 자신의 어머니와 애인 사이로 살고 있다는 말도 나돌았다. 아마도 지금껏 데미안은 신앙 없이 자란 것 같았고 이 부분이 데미안의 미래에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그래서였을까? 데미안의 어머니는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데미안이 견진성사를 받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데미안은 몇 달간의 견진성사 수업 동안 나와 동급생이 되었다. 얼마간 나는 데미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되도록이면 데미안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많은 소문과 비밀로 에워싸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크로머 사건 이후로 내게 꺼름칙하게 남아있던 빚진 마음이 데미안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내 자신만의 비밀에 집중하느라 데미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견진성사 수업 시간은 내가 성적인 문제 결정적으로 눈뜬 시기와 일치했다. 그래서인지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경건한 교리가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신부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가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실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았다. 그에 반해 성적인 문제는 눈뜨기 시작한 바로 앞의 현실이었고 매우 자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태 때문에 갈수록 나는 수업에 무관심해졌고 그만큼 더 데미안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을 연결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이 기억의 끈을 되도록 정확히 따라가야겠다. 내 생각으로 그것은 이른 아침에 아직 교실불이 켜져 있던 때의 일이었다. 신부님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는 신부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졸음에 빠져들고 있었다. 신부님이 어조를 높이고 힘을 주면서 카인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던 바로 그때 영감이랄까? 경고 같은 것이 느껴졌다. 시선을 들어보니 앞줄에서 데미안이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데미안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며 말을 걸어오는 듯 했다. 진지하지만 냉정한 조롱이 섞인 눈빛이었다. 데미안은 아주 잠시 동안 나를 쳐다봤을 뿐인데 나는 괜히 긴장이 돼서 신부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다. 카인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신부님께 들으면서 신부님의 말씀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신부님의 관점을 비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데미안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어떠한 연관을 갖게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생각은 마술처럼 공간 속에 전파돼 갔다. 이것이 데미안의 힘 때문인지 순전한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데미안은 갑자기 견진성사 수업 시간에 자리를 바꾸어 내 바로 앞줄에 와 앉았다. 사람이 넘치게 들어찬 교실은 빈민촌 같은 냄새가 났다. 하지만 아침마다 데미안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비누 냄새는 얼마나 부드럽고 신선했는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며칠이 흐른 뒤
데미안은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내 옆에 앉았고 겨울과 봄이 다 가도록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